영어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거의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입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담동 포도클럽 영어유치원 해나영 원장님을 보시고 지금 강연을 할 거고요. 이제 2부에서는 샤론 선생님 모시고 강연을 할 겁니다. 포도클럽 영어유치원 해나영 선생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학교인 줄 몰랐어요.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에 이런 강당도 있고 영어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남동에 위치한 포도클럽 원장이고요. 해나영이라고 하고 저희 포도클럽은 한남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지 8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12개월부터 7세까지 80명 정도 아이들이 있고요. 초등학생들을 합치면 한 100명 내외 정도 20명 선생님들과 그렇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혹시 디뮤지엄 아시나요? 디뮤지엄? 모르시나요? 한남동이 요즘 핫플레이스라서 저희 원 근처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쭤봤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포도클럽을 검색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영어와 함께 가는 인성교육, 아이의 미래 설계입니다. 저는 샤론 선생님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자리까지 오게 되고 선생님 수업 전에 오프닝을 맡게 돼서 많이 설레고 그리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제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이거를 영어를 가르치면서 나의 영어 실력과 우리 아이 엄마표 영어 요즘 유행하는 이걸 어떻게 병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가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솔직히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양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아이 미래 설계, 아이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상식인데요. 요즘 제가 포도클럽의 어머님들을 만나뵈면 정말 어머님들이 최소한 2권이나 3권 정도의 양육 서적을 읽고 오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많은 자녀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셔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칭찬과 자긍심은 비례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칭찬해줘야 된다. 만 3세 전까지는 사실 사랑한다는 말과 칭찬으로만도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는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용 비디오는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어린이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리틀 아인슈타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발돼서 어린아이들부터 보급이 되어서 어릴 때 어휘량을 많이 늘림으로써 아이들이 두뇌 용량을 증가시키고 두뇌를 훈련시켜서 전문적으로 언어 어휘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언어 사용량과 어휘력은 비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 많은 엄마들, 아이 옆에서 말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의 어휘력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조용한 엄마보다는 말이 많은, 설명을 많이 하는 엄마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휘력이 더 높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네 번째는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유치원에서도 어머님들 그런다.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다음번은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의 모든 센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어떤 부부간의 트러블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대 아이가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화가 났어도 아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아이가 자고 나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은 감사일기와 인생 만족도 비례. 감사일기. 언제부턴가 감사일기가 나오게 된 게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긍정적인 심리학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리스트를 적어보고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냐,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걸로 많이 접근을 했죠. 그죠?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 인생 만족도가 비례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나머지 마지막, 책은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한다. 제가 한국에서 많이 보는 텔레비전 중에 하나가 영재 발굴단입니다. 영재 발굴단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이런 영재들이 없어요.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가끔 볼 때 얘 진짜 천재 아니야? 싶을 때가 있는데 영재 발굴단을 보고 그런 생각을 싹 났습니다. 영재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패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영재 집에 방문을 하면 영재 스멜, 셀링부터 발음까지 책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영재 스멜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책을 읽는 양과 영재는 비례한다. 여러분, 이 나온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 거. 잘못 알고 있네. 예.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어머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자녀 양육 상식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오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뻔한 걸 말씀드리면 그죠? 이렇게 발걸음까지 하셨는데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뻔한 얘기 말고 진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칭찬과 자긍심을 비례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86%는 지능을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굉장히 자긍심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보면서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이놈 진짜 너 천재 아니야? 너 진짜 똑똑한데? 이런 말을 쉽게 아이들한테 하게 되죠. 그런데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이 사실은 학력 부진이 많고 본인에 대한 그런 아니면 학력 부진으로 부모에 대한 이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 하면 진짜 잘해. 내가 안 할 뿐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떤 두 가지도 저희는 원하지가 않죠. 미국에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5학년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처음 질문을 굉장히 쉬운 퍼즐 문제를 줬습니다. 주면서 너네 이걸 한번 풀어봐라. A그룹과 B그룹이 나누어져서 A그룹은 너 정말 너 you're smart 해버립니다. 두 번째 그룹한테 그럽니다. 너가 방금 넣는 과정을 봤는데 그 과정은 정말 멋졌어.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두 번째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you are smart라고 했던 A그룹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골랐을까요? 쉬운 문제를 고릅니다. 할만한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 역시도 이것이 오류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고 B그룹진 아이들은 너무 과정이 정말 멋졌어 하는 친구들은 80% 이상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A그룹진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들은 특별하게 나눠진 게 아니거든요. A그룹진 아이들은 이럽니다. I'm not smart. 난 똑똑하지 않았어. 이걸 못 풀었으니까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B그룹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도 돼요? 100%가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1번과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A그룹 아이들의 결과는 2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는 충분히 풀었던 문제들도 이런 조금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이들은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B그룹진 아이들은 원래 성적보다 30% 정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칭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일본 학자 책을 봤더니 일본이 미국보다 안 되는 이유는 칭찬의 방법이다. 미국은 뭘 하면 good job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꼭 칭찬하는데 미국은 잘하면 어떻게 하죠? 일본은 스고이! 대단해! 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결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처럼 good job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조금의 상식을 가지고 아이를 그것이 다인 양 키울 때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럼 이제 그 짝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잘 키우고 있는 집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그 짝 하고 나서 따라오는 말들이 꼭 있습니다. 축구를 하고 나서 딸이 막 허슬 하고 막 킥을 잘했어요. 그 짝. 아까 너의 허슬 굉장히 멋있었어. Your kick was amazing. 항상 뒷부분에 아이에 대한 정확한 칭찬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일본의 학자가 몰랐나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짜 칭찬이거든요. 굿짝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진실에 기초한 이런 칭찬들은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살 이상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유치원인가요? 5살이 되면 엄마의 거짓말은, 엄마의 칭찬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아이들이 아는 나이가 됩니다. 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렸어. 그럼 이럽니다. 아니야, 엄마 얘네가 진짜 잘 그려. 아니야, 너 수학 진짜 잘 푸는 거야. 엄마 진짜 못했어. 엄마, 지수가 진짜 잘해. 나 잘한 거 아니야. 자, 너가 이쁘다 해도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자기 눈에 이쁜. 다시 말해서 아이들도 이제 분별이 생기면서 엄마가 하는 그저 그런 칭찬에 대해서 아닌데, 뭐냐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칭찬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라. 아이가 하고 있는 표정에 대해서 주목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또 그 유명한 작가가, 저널리스트가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인데요. 레스토랑에서 만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고 너가 좋은 시간을 보낼 거야. 여자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What a beautiful dress. 드레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얘가 막 토할하면서 들어왔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드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번에 어떤 드레스를 입을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2번째 아이가 들어왔어요. 2번째 아이는 그 아이가 걸어오는 모습과 밥 먹는 행동에 대해서, 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얘는 최대한 엄마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정말 최대한의 예의로 밥을 맛있게 먹고 갑니다. 3번째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reading these days? 무슨 책 읽고 있니? 너 어떤 책을 좋아하니? 그래서 그들은 좋아하는 책에 대한 얘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이분이 한 달 있다가 이 아이들을 또 부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옷에 대해 칭찬했던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볼 수 없는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프레스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런 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번째 아이는 또 엄청나게 이쁜 매너로 이쁘게 밥을 먹고 더 좋은 매너를 스킬을 가지고 그 앞에서 또 임프레스를 시킵니다. 3번째 아이는 책을 가지고 왔겠죠. 이분 앞에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은 이거고 나는 이렇다. 이분이 이걸 한 달만 한 것이 아니라 팔로우업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의 첫 번째 아이는 자기가 나타나고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2번째 아이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는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아이가 됩니다. 3번째 아이는 마지막 만날 때는 거의 세수도 하지 않고 책만 들고 나와서 내가 요즘 무슨 책에 빠져있는지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모도 아닌데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아이의 미래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옷으로 칭찬받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아이들이 더 다른 일을 했다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클럽에서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 트레이닝 할 때 그 아이글을 무조건 읽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너 원피스 너무 이쁘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머니들도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너 얼굴이 이쁘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외모지상을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디렉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라도 해보시면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거는 교육용 비디오는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5, 6운진 다 아셨죠? 사실. 다음. 그 오류는 뭐냐면 아기는 살아있는 인간 선생님을 통해서만 언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리틀 아인슈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틀어주는 비디오입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언어를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이 말하는 곳에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MIT 공학 박사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막 기어다니면서 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CCTV 카메라로 보는데, you want water? water?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못 알아듣죠. 애기들이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얘를 부엌으로 데리고 와요. 파운트에서 물을 따라서 your water, you're thirsty, your water, here 합니다. 그 아이가 처음 배운 단어는 water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아이는 부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water. 아이들은 언어를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이것이 제2외국어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그냥 반복적으로 비디오는 만화니까 입 모양이 똑같죠? 그리고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배우는 것보다 사람 입에서 나오고 상호작용이 있는 것에서 훨씬 더 빠른 습득이 어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뭐에 대한 무리였을까요? 세 번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교육용 비디오가 나와서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를 생각했어요. 좋은 컨텐츠를 저는 유치원 원장인데 어머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비디오를 좀 보여주지 말아야 되냐. 우리 집은 그래서 테레비를 없앴어요. 저도 테레비를 없앴던 엄마 중에 하나인데 테레비를 없앴을 경우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만 데려가면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 테레비를 보느라고 그리고 유치원에 어디 서두라고 큰 테레비가 나오면 걔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과연 답인가. 저는 심리를 전공하고 교육을 전공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찾아야 된다. 기왕이면 사람이 나오고 아이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판타지가 아닌 리얼리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헬로카봇이나 이런 거 틀어주면 하나는 틀어줘요. 왜냐면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애가 계속 보기 시작해요. 2개 정도 보기 시작해요.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요. 저게 계속 봐.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채널을 딱 어떻게 했는데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럼 모른 척 해줘요. 얘가 얼마나 보려고. 그저 만화가 그저 영어만 되면 우리는 그냥 좋아해요. 뭔가 나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고 아이도 뭔가 배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요. 좋은 발음을 하고 아이가 언어를 빨리 습득하려면 듣는 시간 비례합니다. 들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맹목적으로 비디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 번이 부모 언어 사용 영역과 이제 어휘의 비례입니다. 분명 그러죠. 수다스러운 엄마의 아이들이 어휘력이 높다.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수다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반응하는 엄마입니다. 내가 내 할 말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야 그래서 오늘 엄마가 너무 이쁘지 않니? 이 딸기 좀 봐. 이 딸기는 봄에 나오는 거야. 이 딸기 안에 있는 거 이게 모두 씨란다?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저기서 레고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반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육아에 충실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말.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많은 언어를 쓰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로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아이 키우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되지 않아요. 그때 적재적소에 아이가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한다면 이거는 블럭이고 블럭은 이렇게 싸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볼까? 그때 어휘는 더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아 측에서 봤더니 말을 많이 하라고 해서 말이 많이 하지 마시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청소년 중 96%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10마디 중 3마디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거짓말의 수준을 누구한테 좋은 컴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하는 와일라이까지 합치면 그쵸 우리가 과장된 말을 하긴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 거짓말 하냐 아냐 보다 아이들의 거짓말하는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를 보호하고 싶고 부모가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청소년 10대 부모님 계시나요? 10대 부모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0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파고 들고자 하면 우리도 좀 해봤는데 파고 들고자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밝히는 게 맞나? 자, 아이가 시험을 치고 왔어요. 아리송한 시험인데 얘가 틀리고 왔어요. 열받죠. 아이는요. 엄마 진짜 아까 내가 2번이라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3번이라고 보여가 3번 찍은 거야. 그래서 나는 90점밖에 못 받았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너무 다행이다, 틀려서. 네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근데 네가 우연히 이 문제를 맞춰버리면 다시는 이 문제는 늘 너에게 아리송한 문제고 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너는 불안할 거야. 틀린 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아사 틀렸다. 똑같습니다. 거짓말도 우리가 느낌이 왔을 때, 정황이 명확한 거짓말이 왔을 때는 좀 들고 파셔야 됩니다. 들고 파서 이번을 계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야. 너 이렇게 너 걔랑 걔가 문제여서 걔부터 네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엄마가 그런 거 같았어 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자율성을 좀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디렉팅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제가 그래서 이쁜 단어를 적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아이에게 담배 피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네가 담배 피는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답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기합니다. 아예 행동을 하지 마가 아니라 고민해보자고 얘기하죠. 그리고 왜냐면 부모가 지금부터 들어와서 얘 인생에 너 이제 딱 걸렸어. 너 내가 완전 관리 들어갔다. 너 이제 내가 다 클리어 시켜줄까 하면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내 아이들이 내적인 동기상실을 하면서 너무 말을 잘 듣죠. 순종하는 자식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동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엄한 부모 밑에 아이들이 순종적인데 이 아이들의 우울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하지 않고 관대한 부모로 자라면 아이를 키우면 아이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밖에서 뭐하고 다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걔 삶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자녀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지켜봐주고 계속 체크해주고 협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로 아이와 논란을 하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청소년기 어머님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앞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책은 이 영지승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수가 많아야 되느냐, 권수를 취하는 것보다 정독으로 의미 있게 자기만의 책 컬렉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너무 재밌게도 어릴 때는 일주일에 아이들이 책을 20권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게 되면 책을 놓게 됩니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양 리터처 이런 쪽으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교양 서적이나 자기계발서는 보겠지만 나의 어떤 문학적인 감성을 원하는 책은 보지 않게 됩니다. 어릴 때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영국을 보면요, 1학년 아이들은 책을 보지 않습니다. 아직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은 책을 정말 좋아하고 나만의 컬렉션들이 보통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책을 많이 읽고 권수를 늘리고 글밥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진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계기로 옆집이 이사를 가서 받아오는 큰 전집보다도 그 전집을 포기하시고 서점에 가셔서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아니면 도서관에 가셔서 빌리시더라도 아이랑 이 책을 왜 선택했는지 이 책에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러면 이 글쓴이가 좋았던 건지 이런 내용이 좋았던 건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좋아하고 다음 책을 고를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 딸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제가 엄마인지라 실험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랑 실험을 해서 책을 했더니 아이가 주인공에 빠져서 쥐가 나오는 온갖 책들은 다 읽었습니다. 쥐가 왜 좀 영민하잖아요. 쥐가 나온 책을 다 섭렵하더니 이제 토끼로 넘어가서 토끼 나온 책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을 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 읽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할 때 읽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할 때 읽는 책이 있습니다. Fast Food Na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든요. 아이가 본 거예요. 읽었던 책을 돌아가서 또 읽을 수 있구나. 20살에 샀는데 지금 40대가 넘은 저가 아직도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리터처를 좋아하고 정말로 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책을 가진 것으로 아이의 어떤 브레인을 비례시키지 마시고 정말 아이한테 의미 있는 컬렉션을 가져서 이 아이가 이때는 이런 책, 이 책은 엄마랑 나랑 그때 거기 가서 산 거잖아. 엄마가 읽어줬는데 내가 이젠 읽을 수 있잖아. 맞아, 그 책이야. 의미 있는 컬렉션으로 책장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아이는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육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렸어요. 영어랑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영어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양육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책 3가지 정도를 제가 짜집기를 한 건데 그 책도 미국 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느 나라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가지는 고민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미래 설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한 경험. 책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죠. 저희 포도클럽의 책에는 저희 포도클럽 책을 한 4년 정도 기획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캐릭터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의 생김새까지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저게 보이는 게 로버트 손입니다. 장애인이고요. 한 명은 저 남자의 위에 플래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랑 브라질 플래그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고요. 그 다음 아이는 인비저블한 아이가 따라가는 저 아이는 나중에 입양아를 동생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형태의 가정들을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잠깐 원을 나갔는데 어떤 어머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랑 상담을 갑자기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남동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학교에 많이 다닙니다, 아이들이. 저는 아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다 있어요. 애가 지금 렉셀 지수는 4.5고 2학년인데 지금 옆에서는 지금 라이딩은 이 정도 하고 있고 중학교부터는 얘가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할 거고 이미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중2 때는 선교를 갈 거고요. 이미 플랜이 쫙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걸 위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주변을 생각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지금이라도 그런 문이 너무 멀지 않게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근처에 올피니지가 있거나 고아원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 있다면 힘들지 않게 그 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행동이 중요하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본질은 없어지고 아이들이 행위를 하게 되지만 정말 느껴야 되는 엠퍼티와 심퍼티 그걸 통해서 외국 학교나 한국 학교가 원하는 거 그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은 성장하지 않고 투두리스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책을 만들 때는 모든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캐릭터를 통해서 다름에 대한 경험을 하고 만화 영화가 아닌 책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그리고 수채화로 그렸거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느꼈으면 좋겠고 한글이 아닌 영어라는 거는 이게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친숙한 매체를 통해서 이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영어를 통해 이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인트가 참 어렵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야 이게 다문화고 이게 어떻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 친숙하지 않은 언어로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마치 이건 판타지, 마치 이건 디즈니 뭐처럼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데 주변이거든요. 이게 한국이 배경이라서 그런 것을 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이런 의식들을 저희가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비단 포도 책뿐만 아니라도 그런 책들이 주변에 사실 되게 많습니다. 혹시 눈을 감아서 보세요라는 책을 아시나요? 장애인 그 책을 저도 처음 2번 읽을 때 울었습니다. 저 별로 눈물이 없는데 그 책을 읽을 때는 이 동생이 자폐하나 뭐나 되겠구나 했는데 읽고 보니 그 아이는 눈이 시각장애인이라서 그 아이가 느끼는 사물에 대한 것들이 눈을 보는 형이랑은 동생이랑은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좌절하지 않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번은요. 책을 통한 나의 발견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니? 그럼 아이들은 가장 많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나왔더니 1위가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더라고요. 감사하죠. 손흥민과 지금 류현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텔레비만 틀면 나옵니다. 골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이들 생각에 1위는 운동선수입니다. 그리고 5위 정도가 유튜버더라고요. 전 유튜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은 알아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만큼 매개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늘 텔레비 틀면 늘 연예인 나오니까 나도 그 연예인이고 싶고 텔레비 틀면 늘 굉장히 칭찬하니까 나도 저런 체육 운동선수고 싶고 텔레비 틀니까 야 세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유튜버래. 그럼 난 돈 벌고 싶어. 나 유튜버 될래.
아이들의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캐릭터들은 이 남자아이는 7살 때부터 레고로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레고를 가지고 노는 걸 싫어하는 남자아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합의로 연결시키고 꿈으로 연결시켜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뭘 하고 싶은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희 책이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이 아이는 얼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이쯤에다가는 지하철을 설치해서 지하철 뚫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신호등이 지금 이런데 신호등보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아키텍트도 되고 싶고,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좋아하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행복한 취미 생활에서 꿈으로 연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화는 로보틱 암, 이 친구는 손으로 하는 걸 무조건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장애인들은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깨고, 친구는 지구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레미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너무 퍼시 이러예요. 뭘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막 개발합니다. 그래서 분자학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애들이 똑같은 음식도 재밌게 만드니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인트로버한 성향을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요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럼 나는 뭘 좋아하지? 왜 14살의 아이가 가장 효도하는 거는 꿈이 있는 아이라는 얘기를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뭘 향해 다가가는지 모르지만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해야 되는 것이 많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생각하고 취미를 가지려면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캐릭터들을 얘네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런 책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취미를 어떻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 보면서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엄마나 아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너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엄마 이름은 뭐고요? 우리 엄마 몇 살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이러거나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디스크립션이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 책을 통해서 엄마는 이런 냄새가 나고 엄마는 옛날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엄마는 너를 가졌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이런 식으로 엄마나 아빠나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내 성격마저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오픈 도어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랑 갑자기 앉아서 야 너 엄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 야 나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 같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날 일기가 만약 엄마에 대해 쓰는 거면 엄마가 계속 물어봐서 엄마 냄새를 맡았는데 잘 모르겠고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제 딸이 그렇더라고요. 그 숙제가 재활용 버리면서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자가 숙제였는데 저한테 재활용을 버리러 가재요. 그래서 야 아빠랑 가. 그런 건 아빠랑 가는 거야. 그런데 아빠랑 가자 그러는데 아빠가 뭐 오랫동안 안 간다 봅니다. 일기를 한 바닥 썼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를 가자고 그랬는데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서 조금만 기다렸는데 20분 있다가 또 갔는데 아빠가 조금 더 기다려서 아빠는 더 기다렸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줄 나와요. 재활용 쓰레기 장을 봤는데 쓰레기 진짜 많은 걸 느꼈다. 덜 버려야지. 한 바닥 중에 아빠를 선택할 내용이 이만큼이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자기도 좀 다른 물건을 바라보는 거, 이런 캐릭터를 나를 투과시켜서 좀 보는 방법, 좋은 책들, 글밥이 굳이 많다고 해서 아이의 어휘력이 많이 넓어지는 거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변화한다면 그 책은 의미가 있고 그 책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아이들이 만나면서 조금 3학년인데 이렇게 얇은 책 읽을 거가 아니라 3학년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좋은 칭찬의 기술로 아이를 잘 디렉하시면 아이가 선택하는 책도 친구들 눈치 봐서 글밥이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책, 그리고 어디서 뭔가를 만나더라도 나만의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하면 12년이죠. 12년 동안 모든 아이들이 그레이로 있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가진 것을 선생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담 초등학교, 이렇게 서울, 이름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 딱 1학년 되면 5손가락 딱 올린답니다.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문 중요하지 않아. 들어. 그쵸? 3, 40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그날 수업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너무 재밌는 거는, 대학을 가게 돼도 교수님 똑같습니다. 누가 네 보고 생각하래. 내가 말한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대학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이 뭐니? 너의 컬러를 보여줘봐. What's your color?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이 공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2년, 16년 동안 아이들은 그레이로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컬러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방해가 돼서 너만의 색깔을 가지고 튀라는 게 아니라 Social Emotional Skill Wise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생님한테 수긍하고 디스플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각을 조금 키우고 그 안에 많은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를 부모는 알아야 됩니다. 나도 자신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은 그 시간 동안에 네가 학원을 갔어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걸 끝내놨어야 되는데 가 아니라 그때 동안 얘는 그 여가 시간에 꿈꿔왔던 많은 것들이 빛을 발하는 20세 이후부터는 그게 다 빛을 발하거든요. 25살부터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실 때 가장 아이의 진로를 얘기할 때는 내 앞에 닥친, 코앞에 닥친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좋겠다. 멀리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시고 거짓말하는 아이가 있으면 탁 잡아가지고 서로 정말 얘기하시고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는 순종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자존감이 낮다 그러지만 사실 어릴 때는 권위 있는 엄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우리 엄마 야 도둑 들어도 때려잡을 사람이야. 그렇게 힘 있는 엄마가 되어주시고 10대가 되어서 아이가 방황하고 고민할 때는 친구 같은 엄마가 돼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디렉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커가는 거에 있어서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방법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딱 반대로 어릴 때는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를 꿈꿉니다. 스웨덴, 그러면 스웨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친구 같은 엄마가 돼주려고 막 놀다가 이제 10살 정도 되고 단원 평가 시작되면 애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거든요. 다 노는 줄 알았더니 걔는 하고 있더라. 다 안 한다고 얘기해놓고 쟤 다 하더라. 야 너 독서록 몇 개 썼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쪼기 시작하면서 권위를 가진 엄마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랑 엄마를 실망시켜주지 않으려고 엄마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로 성장을 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촉진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 어린아이를 키우신다면 권위를 가지시고 좋은 디렉팅을 해주시고 10대를 키우신다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아이 레벨에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약간 똘끼 커서 진짜 필요한 똘끼 하지만 지금은 보일 수 없는 똘끼 엄마랑이라도 얘기해서 그걸 디벨롭할 수 있는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버 스케줄로 따라가다 보니까 주어진 갑자기 야 오늘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도 돼 하는 순간 아이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2분 있다가 옵니다. 엄마 나 뭐해? 어머 진짜 맞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늘 진짜 네 맘대로 해. 이야! 2분 있다 또 옵니다. 엄마 근데 아무도 없어 놀이터에. 엄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놀아본 놈이 논다고 놀지 않은 아이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계획과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1, 2학년은 학교 가는 연습하는 거라고 합니다. 시간 많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 우선해가지고 수학을 잡아놓지 마시고 그럴 때 아이가 여유를 부리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무슨 시간을 뭘 하고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참 재밌더라라는 걸 아이가 하나 정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때 좋더라라는 거 계획적으로 놀 수 있는 아이 만들어 놓으시고 과목이 늘어나고 4학년 때부터 과목이 더 늘어나죠. 과목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도 아이가 이걸 통해서 자기 어떤 합의처럼
약간 쉬는 시간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조금 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강의했을 때 어떤 어머님이 질문하셨어요. 내가 발음이 되게 안 좋은데 영어가 중요하니까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되느냐 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접근하면 어머님 책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발음 다 망쳐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와의 어떤 매개체라면, 아이와의 어떤 유대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발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발음은 우리 샤론 선생님을 통해서 교정을 하면서, 서서히 교정을 하면서 좋은 발음으로 가실 수 있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이가 왜 이 책을 나랑 읽고 싶었는지 아이 입장에서 좀 봐주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꿈에 대한 건데요. 저희 책이랑 만든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be. Hey, I never think of songs like that. Always think about that. What? I have had A person who helps in charities. I'm in cashier at Walmart. An author. Chapter books about mythical creatures and animals and things. I want to be a lawyer. Lawyer. Pilot. And a dad. A pilot racer dad. Friend. Hi friends, welcome back to Kodo Storytime. My name is Becca, and today I will be reading along with you.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such as your dream job? Perhaps the first scientist to cure cancer? A teacher that helps shape the minds of future generations? A doctor that saves lives? Or even a chef that brings joy to others through delicious foods? There are so many meaningful jobs that help make a positive impact in the world. Today, I want to share how I can make a difference through my dream job. So follow along and let's start reading. Fashion designers are artists who make clothes and accessories. I want to make all kinds of clothes for all kinds of people. My family cares about the earth and we want to keep it healthy. We try to reduce waste and use recycling bins correctly. I try to use my family's old clothes to make new clothes. I sometimes use things that are not clothes. I want to use recycled things in my designs. Fashion designers sketch designs, pick fabrics, and put pieces together to create an outfit. Their job may not seem important, but what they make can help someone feel special. I want to be a designer who makes clothes that are more than just beautiful. I want to make clothes that help the earth.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Every great dream begins with a dreamer. Always remember you have within you the strength, the patience, and the passion to reach for the stars to change the world. I hope you enjoyed reading along with me. Now that you know about my dream, I want to hear about yours. Let's turn the page and work on the activity sheets together. 이렇게 보신 것처럼 책을 통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아이랑 같이 워크드로 하면서 이 아이 꿈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액티비티 시트를 통해서 내 꿈을 찾아가는 어떤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니까 제가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질문 보내주신 거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론강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무슨 색을 입을까 하다가 green. 디자인한 green. 밖에 비 안 오죠? 서울에는 아침에 비가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딱 도착하니까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더라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타디 멤버들 혹시 있나요? 창원 손 들어주세요. 네, 부산은 어디? 네, 부산. 그리고 울산 분들도 오셨나요, 혹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남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일단 이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좀 재밌는 거 하나 할 거예요. 제목이 파닉스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그거였죠. 그 파닉스 얘기를 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알려면 왜 그게 문제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내 눈에 생각한 영어. 자, 이 사진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사진입니다. So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Right. 레오파드 톨토이즈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쵸? 차라리 그냥 한국말로 풀지 왜 이렇게 썼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끝에 가면 그래서 잘못됐구나 아시게 될 건데요. 자, 이 레오파드라는 말은 원어민이 단 한 번도 레오파드라고 발음하지 않는 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leopard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톨토이즈도 원어민이 단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톨토이즈라고 발음하지 않는 tortoise라는 단어예요. 영국 영어든 미국 영어든 인도 영어든 다 상관없어요. tortoise, it's tortoise, tortoise, it's tortoise. 영국 영어는 좀 T를 강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tortoise 이렇게 하겠죠? 문제는 톨토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Right? Okay. And let's take a look at this one. 이거는 요즘 제가 재밌는 게 한국에 와서 재밌는 게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요. 이렇게 잘못된 거 보면은 막 신이 나요. 그래서 여긴 뭐가 잘못됐을까요? 베이직도 잘못됐죠. 베이직도 잘못됐고 겔도 잘못됐어요. 겔이라는 단어는 사실 it's GEL, right? GEL인데 단 한 번도 원어민이 겔이라고 발음하지 않는 단어예요. How do you pronounce it? Gel. Yes, it's gel, right? Gel. 근데 젤이라고 하지. Why would they? Right? 그다음에 basic도 마찬가지라 it's basic. 사전에 보시면 Z가 아니라 C예요. basic. Next,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찾은 게. 여기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크게 이 베네핏이라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품 매장 아시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띈 게 바로 저거예요. Number 1, what? 브로우라고 써있죠? 이 브로우도 사실은 I guess
like brow, they mean B-R-O-W, right? Brow. It was never bro. It's always been brow. Oh, yeah, bro. Sorry. Oh, wait. What am I saying? Oh, brow. Right. It's always been brow. Right. 저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온 국민이 브로우라고 알고 있어요. 원어민은 단 한 번도 브로우라고 발음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찾아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브로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제가 착하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경우도 좀 봤어요. So next slide. That's a good example, right? 이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 단어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Expedia라고 하던지 Expedia라고 하던지 막 그랬을 거예요. But it's actually Expedia, so they're doing a good job, right? 분명히 저 회사에 있는 팀이 교포가 있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 Okay, so what's going on here?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What's going on? 이게 우리의 언뜻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 한국의 지금 영어 교육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우리 카페인, 카페인 마시죠, 카페인. It was never caffeine. Nobody says caffeine. Caffeine 못 알아들어요, right? It's caffeine. Lizard, 리자드, 자드라고 알고 있어요. But it's actually lizard라고 알고 있어요. 스탠다드라고 알고 있어요. Standard. 우리가 라방에서 수도 없이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쵸?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문제로 직결이 되냐면 지금 80%의 중고등학생들이요. 영어 단어를 보면 읽을 수가 없대요. 읽지를 못한대요. 무슨 단어 읽어봐. 못 읽어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 마음대로 읽어. 그냥 외우면 돼. 그냥 써서 외우고 단어 외우고 that's it, right? 그래서 결국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선생님들까지도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는 결국 영어 단어를 못 읽잖아요. 그럼 눈으로 본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눈으로 보고 외워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벙어리 영어를 하기 위한 기반을 아주 튼튼히 만드는 격이에요. 그럼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까지 배웠던 단어들의 소리가 전혀 다 다르게 됐다는 걸 대학교 가서 깨달아요. 그것도 한 10% 정도의 영어를 그래도 관심 있게 생각하는 아이들만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정말 벙어리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머니들이시죠. 대학교 때 공부하셨어요? 영어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세요? 적게 하신 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엄마가 되니까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된대. 그래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어차피 영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게 정확히 발음을 하는 건 정말 필요하고요. 영어 소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어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올바른 소리를 입혀줘야 돼요. Okay? 그래서 so let me go over some facts you did not know about English. Okay? 자, 우선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영어 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요. 이 영어라는 언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Okay? 영어는요. 두 가지의 팩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글자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 글자를 보고 소리를 예측할 수 없는 언어예요. Right? Do you agree with that? Right? 글자를 보고 소리를 예측할 수 없어요. 만약에 소리를 예측하고 소리를 안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글자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Right? You're familiar with the sound. You're familiar with how that particular word sounds. Right? Okay?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요. 자, 소리를 들어요, 이제. 소리를 먼저 들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글자로 옮겨 적을 수 없는 게 영어예요. Do you agree with that too? Yeah? 맞죠? 예를 들면 받아쓰기 한번 해보실래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So and so lives on Hughes Street. 누가 그랬어요? Oh no, what's your address? Oh yeah, I live on 60 Hughes Street. Hugh라는 Hughes Street에 산대요. 그럼 어떻게 받아 적으실게요? H, right? 하니까 뭐 H 같아요, 그죠? H, U, 뭐 E, S도 괜찮아요. H, O, U, E, S, that's fine too. H, U, G, H, E, S, 뭐 이래도 돼요. 다 달라요. Right. 그리고 영어에서 여자애들 이름 중에서 요즘 되게 유행하는 이름인데요. 케이tlyn. 케이tlyn 하면은 이 엄마도 딸이 케이tlyn이고 저 엄마도 딸이 케이tlyn이고 막 이래요. 각 반에 제가 한 2명 이상은 봐요. 요즘 애들 이름 중에서. 스펠링 다 달라요. 몰라요. It's K. Some Caitlyn starts with C. Some start with K. K-A-I-T-L-Y-N도 있고요. 막 별게 다 있어요. 막 변종이 많아요. 네. 영어는 소리만 듣고 글자를 받아 적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봐야죠. 제가 말이 맞나? 그래서 자, 증명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에는요, 이상한 현상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Spelling Be예요. Do you know, have you heard of it? Spelling Bee. 이거 Spelling Bee 대회가 한국으로 치면 되게 웃긴 대회예요. 좀 말이 안 되는 대회예요. 뭐 이거 왜 하지? 이게 뭐냐면, 참가자가 단어를 불러줍니다. Apple. 당연히 Apple는 안 부르겠죠. 더 어려운 거. 그러면 이제 진행자가 Apple이라고 불러요. 그럼 참가자가 나와서 A-P-P-L-E 이렇게 하면 와 정답입니다 이래요. 그러고서 교내 예선도 하고요. 뭐 지역도 출전해서 교내에서 1등한 애들 지역에 내보내고 주 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National, this is a National Spelling Bee, right? 이게 제가 라디오에서 얼핏 들었는데요. 뭐 언제 뭐 10년 전에 뭐 대상을 받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50 몇 년 동안 인도 친구가 인도계 미국인이 대상을 놓친 적이 없대요. 계속. 이거 다 인도 애들일 거예요. 거의. 왜 그런지 아세요? What does that mean?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네 나라 말인데도 공부를 해서 스펠링을 외워야 되는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오케이? 하물며 우리가 안 하면 더 이상하죠. 네. 그리고 영어에서 정말 기이한 현상 하나 더 있어요. 아까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번째는 뭐냐면 How do you spell that? 너 그거 철자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 울산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죠. 이응하고요. 우에다가 리을 받침 써요. 그게 영어예요. Do you get it? 그래서 글자에서 소리로 변환이 안 되고요. 외우지 않으면 경험으로 습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리에서 글자로도 전환할 수 없어요. 그게 영어예요. Alright, so let's go to phonics finally. 방금 제가 말한 그거를 이제 그걸 염두해 두시고 이제 제가 phonics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phonics에 대한 오해. 일단 PH가 S 발음 나요. 그게 1번이에요. phonics. phonics가 아니라 phonics예요. phonics. Can we say that? phonics. Right. 자, 2번. phonics는 어렸을 때 하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But that's wrong. That's completely wrong. 어렸을 때 뭔가 떼는 게 아니에요. phonics는. 쭉 앞쪽에 제가 phonics에 대해서 한 3-4페이지를 좀 할애해서 자세하게 저의 생각을 적어서 꼭 읽어보세요. Very crucial. Okay?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phonics를 너는 떼고 들어가 뭐 알파벳부터 할까 phonics부터 할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혹시 선생님들을 보시면 이제 거기 학원 안 가시면 돼요. 이제 가려낼 수 있어요. 3번째, phonics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Right? Phonics는 진짜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 음소를 다 안 다음에 하시면 돼요. Right? You need to know the basic sound of English. Right? 그래서 제가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나 선생님인데? 막 이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확히 가르칠 수 있고 정확히 또 정확한 기관에 보낼 수 있는지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파닉스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부탁해라는 책을 4년 전에 썼는데요.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청취 수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학과보다 외국어 한번 아시죠? 거기서 이제 대학교 때 저 수업을 들으시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Anybody? 제 수업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청취를 계속 하는데 8년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막 왜 뉴스 틀어주고 받아 적고 프렌즈 있죠. 프렌즈로 수업을 했는데 그거 틀어주고 받아 적고 안 들려요. 계속 받아 적으라고 해도 가르쳐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음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영어의 기본 소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지름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Focus on Pronunciation 이런 책도 보고 그 책이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이었어요. 발음 부탁해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가 국내에서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냐면 미국 발음 43개 코드로 끝내기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절판됐을 거예요. 아마 너무 오래돼서. 근데 거기에 있던 글귀 중에 하나가 저를 완전히 뭐라 그러지? 정말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바로 이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lright, 영어로 읽을까요? Okay. In order to use the correct spoken code, right? You want to use the correct spoken code, right? A non-native speaker of English must, okay? Must learn. 여러분 다 non-native였죠? 네. Must learn to articulate the phonemes and repeatedly practice the phonemes until they are incorporated into daily speech, right? 정말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의 기본 소리를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나의 영어로 이제 소화되도록 영역 안으로 흡수되게 하는 거죠. For me,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Phonics는요, 그러니까 몬테소리처럼 생각하면 돼요. 너는 몬테소리 뗐니?라는 말 안 쓰죠. 네, 그 몬테소리는 어떤 하나의 교수법이잖아요. Phonics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의 개개인이 Phonics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영어의 소리를 가르치는 교수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떼는 게 아니라 어떤 Phonics를 사용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생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Phonics는 음소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요. 이걸 안 하면 레오파드, 톨토이즈 그런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